JDC와 버자야그룹 사이 제기된 예레휴양형 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1,2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토지주들과의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한데요. 오늘 짤막대담의 문대림 JDC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귀포 예레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5년이 걸렸는데 네. 매듭 짓기까지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그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1호거든요, 버자야가. 15년 전에 의욕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과정에 소송을 통해서 5년이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JDC도 많은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작년 3월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담당 부서를 만들었고 전사적으로 협상 대응팀을 만들었고 먼저 말레이시아를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20차례가 넘는 협상, 정상 간의 협상 그리고 실무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법원이 직권을 활용한 강제조정이라는 절차를 빌려가지고 버자야와 JDC의 합의 내용을 법원이 조정문에 담아내는 형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 상급기관과의 오랜 협의가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었나요? 우선 버자야 그룹이 저희 JDC를 이렇게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상의 문제가 너무 커져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소통을 통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무래도 그 배상 금액에 대한 차이겠죠. 한 2천억 이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은 3,238억이었습니다. 내역서, 영수증과 내역서를 전부 제출했고 실비용이 이 정도 들었으니 이 정도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저희들은 당신네가 처음 들어올 때 FDI로 직접 투자로 신고한 내용 그 이상 줄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입장이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상을 통해서 그 당초 버자야가 요구했던 것보다 2천억 원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가 버자야한테 줘야 하는 게 1,200억 원, 1,250억 원이죠. 1,250억 원입니다. 이게 다음 달 중순까지 줘야 되는데 네네.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떤가요? 재원 마련 방법은 저희들이 국토부 예산 사업도 승인을 받고 예산도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이제 삭감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을 통해서 그 돈을 마련할 계획이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면세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금 부족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채권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작 추경안의 규모는 한 58억 정도, 마이너스 58억 정도의 규모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여서 재무 상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손해배상 소송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토지주들이 제기했던 토지 반환 소송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토지 반환 소송의 결과들이 8월,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나보면 소송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소송을 대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토지주분들이 사업의 재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이지만 이 부분도 역시 소송 외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JDC가 머리를 맞대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게 솔직한 저희 마음이고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주 190여 명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그럼 이분들 전부와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그 소송의 형태가 토지주분들의 이제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의 매수에 응해 주신 분들 중에 10년이 경과된 분들, 협의 매수에 응해 주신 분들 중에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소용 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용한 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소송의 결과들이 똑같으리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단컨대 약 60%의 토지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 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물론 이제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주분들과 사업 재추진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 방식이든 현금 출자 방식이든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든 토지주분들과 과정상의 결정의 과정상에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기자회견 때 밝히신 게 뭐 초고층 건물 그리고 뭐 카지노가 포함됐던 기존의 사업 계획은 폐기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있으신가요? 일단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가 들어갔던 기존의 계획들은 사업 인허가가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폐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이 유원지로서의 성격에 맞는 개발을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해내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내는 개발 방식,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와 토지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 저희들은 예타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결국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지역 주민들도 이제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래 단지 문제는 이쯤에서 가름하고요. 또 네. 헬스케어 타운 문제를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의료 서비스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네.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착공식을 가졌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대적으로 못 가지만 착공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책 기관들의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유치전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성군 의원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약대 유치 그리고 그 헬스케어 타운 일대를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로 갖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중단되어 있는 공사에 관한 그렇죠. 이런 부분도 녹지그룹과 물밑에서 상당한 협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태에서 올 여름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 타운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네. 것으로 저희가 도민들이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기대해도 충분하고요. 꼭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걱정하시는 영리병원 문제도 7월 21일 날 이제 마지막 심리가 있고 한 달쯤 후에 소송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올해 한 가을쯤에는 좀 이렇게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또 영어교육도시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2단계 부지에 멸종위기 식물도 있고 뭐 곶자울 훼손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잘못 알려진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 부지를 개발하면서 곶자월 절반을 이제 훼손했다라고 하는데요. 1단계 부지의 90% 이상이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 매수한 과수원, 돈사, 일반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지금 개발 예정지에 뭐 이제 보호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식생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도가 나간 지역이 원형 보존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 면적의 70%는 원형 보존 지역입니다. 29.5%만 개발 면적이고요. 그런 과정의 개발 면적을 획정하는 과정에는 제주도와 환경단체 JDC가 식생조사를 해서 29.5%로 이제
100평이면 29평만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 함께 가는 그러한 이제 정주행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식생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이제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쭤볼 질문들이 참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대림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